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XRP를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XRP 홀더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시장에 내답한 XRP만 무려 80억 개가 넘습니다. 한 방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XRP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나름의 안갚음을 해왔던 남자, 바로 스텔라 루멘의 창시자 제드 맥켈럽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최초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 리플 등을 만들었던 제드 맥켈럽이 리플에서 쫓겨난 뒤에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도 불리고 그래서 리플의 형제 코인 이런 표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리플사와의 마지막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자신이 배분받은 어마어마한 물량의 XRP로 리플의 나름의 복수 비슷한 걸 해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기보다는 앙숙 이런 표현이 좀 더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한때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데뷔 당시만 해도 시세가 크게 올랐다가 폭락하는 과정을 거쳤고 2021년에 들어서 다시 시세를 받으면서 재조명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텔라 루멘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텔라 루멘 코인은 제드 맥켈럽과 조이스 캠이 지난 2014년 설립한 오픈소스 가치 교환 프로토콜입니다. 개인 대 개인 파일 공유 시스템인 이돈키, 최초의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 또 암호화폐 리플 등을 만든 제드 맥켈럽이 리플 랩스를 떠난 뒤에 기존의 리플 프로토콜을 발전시켜서 새롭게 구현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리플과 형제 코인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리플과 스텔라 루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플이 기업 간 자금 송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스텔라 루멘은 개인 간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됐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개선작으로 개발된 것이라면 스텔라 루멘은 리플의 개선작으로 시작됐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텔라 루멘은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보다 훨씬 빠른 전송 속도로 송금을 하면서도 매우 낮은 수수료가 책정됐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송금 과정에서 수수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텔라 루멘입니다. 최소 거래 수수료는 0.00001XLM인데 거의 0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리플도 송금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스텔라는 리플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어서 수수료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전송 속도 역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소액 송금에도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XLM의 총 발행량은 2019년 10월 확정된 500억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채굴이나 추가 발행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스텔라 자체 화폐인 루멘스로 환전할 필요 없이 기존 법정 화폐나 다른 암호화폐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스텔라에서는 특정 통화 한 가지만 정해서 토큰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통화든 토큰화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금이나 은 같은 자산도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텔라를 통해 국제 송금에 참여하는 사업자나 은행 등은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걸 앵커라고 하는데 스텔라 재단은 앵커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회계 관리를 받는 은행 계좌에 발행한 토큰 수량만큼 법정 통화 준비금을 마련해 놔야 하고 고객 확인 절차와 자금 세탁 방지 등의 규제를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라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름 안정적이고 투명한 송금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텔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리플을 만들었던 공동 창시자 제드 맥켈럽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제드 맥켈럽은 리플사에서 일할 때 리플의 운영 방식이 점차 영리화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불만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서 크리스 라슨을 비롯한 리플랩스 임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제드 맥켈럽은 크리스 라슨을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리플랩스 이사회는 제드 맥켈럽을 내보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리플랩스에서 쫓겨나게 된 것인데 이후 맥켈럽이 리플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게 바로 블록체인 스텔라입니다. 스텔라는 처음부터 리플의 단점 보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플의 중앙화 이슈입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플은 리플랩스라는 운영 주체가 있고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RP가 미등록 증권이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드 맥켈럽은 스텔라를 누구든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으로 구축했습니다. 리플과 달리 완전한 탈중앙화를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대놓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 프로토콜 방식도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이 아닌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연산력이나 담보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노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스텔라 노드 참여자들에게는 별도의 금전적인 보상이 돌아가진 않는데 유일한 참여 유인책은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지켜서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스텔라 재단은 이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위주로 먼저 진입해서 공익에 이바지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미 IBM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남태평양의 나라들 간의 국제 거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착한 기업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지난 2021년 1월 우크라이나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구축 파트너로 스텔라 루멘이 선정됐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2017년부터 CBDC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었는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스텔라 루멘을 선택한 이유로 중앙은행이 갖춰야 할 신뢰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췄다, 이런 점을 꼽았습니다. 스텔라 루멘이 금융권과 함께 협업을 진행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12월 독일 대형은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방크하우스 폰데어 하이트 BVDH와 함께 협업도 진행됐는데, 방크하우스 폰데이 하이트는 스텔라를 기반으로 유로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EURB를 발행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공식적으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출시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스텔라 루멘의 낮은 비용과 빠른 속도, 또 보안 기능을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미화 기반의 송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더리움과 알고랜드에 이어서 세 번째 USDC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된 겁니다. 최근에는 스텔라 기반의 코인으로 태국 CP그룹이 지원하는 벨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벨로는 송금을 위한 중간 체인 암호화폐로 벨로랩스가 개발한 스텔라 기반의 코인입니다. CP그룹은 벨로 프로토콜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송금 시장에서 리플이나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역할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행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동남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에게 암호화폐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스텔라 루멘은 2017년 1달러 가까이 찍으면서 2018년을 대표하게 될 기대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리한 폭락장을 경험하게 됐고, 올해 들어서야 상승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0.7달러대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스텔라 루멘 역시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었고, 그나마 조금 회복이 돼서 2021년 9월 5일 기준으로 0.37달러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88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랭킹은 24위입니다. 최근 영국 일간지 더선 미국판은 암호화폐 전문가와 투자자 7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스텔라 루멘의 시세가 6개월 안에 13.3% 상승할 것이라고 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면서 세력이 좋아하는 코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스텔라 루멘 7,300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2,7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상당한 양의 스텔라 루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국제 송금 플랫폼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여러 나라의 은행들과 직접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IBM과 금융 서비스 기업 스트라이프 등과의 협력 등은 스텔라 루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리플에서 쫓겨난 제드 맥켈럽이 리플을 뛰어넘는 아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꽤나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텔라 루멘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